바위소년 김남권. 반달아, 반달아. 분명히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달이는 언제나 집 앞 바위 위에서 나물 캐러 간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걸음 뒤에 집이 있지만 반달이는 그냥 바위가 좋습니다. 반달이는 강아지 덕구와 늘 바위에서 놀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반달이가 매일 노는 바위는 집 뒤 대금산에서 굴러왔습니다.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던 날 산꼭대기에서 떨어진 바위는 대굴대굴 굴러 반달이네 마당을 지나 시냇가에 멈추었어요. 바위가 떨어져 나간 대금산 꼭대기엔 거대한 문이 생기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을 문바위굴이라고 불렀어요. 문바위굴은 끝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릴 만큼 길었지요. 굴의 끝까지 가면 황소만한 금덩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금덩어리를 찾겠다고 여러 사람이 문바위굴에 갔지만 지금까지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후로 사람들은 더는 문바위굴에 가지 않았어요. 화전민촌에 사는 반달이는 덕구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화전민들은 모여 살지 않고 드문드문 집을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반달이와 덕구가 노는 바위 앞으로는 봄이면 하얀 찔레꽃과 보랏빛 제비꽃이 피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여름이면 반달이는 그 시냇물에서 덕구와 물장난을 치며 놀곤 합니다. 시냇물을 건너면 잣나무가 빽빽한 숲입니다. 낮에도 캄캄한 게 무서워 반달이는 숲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숲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반달이는 마당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게 무섭기만 합니다. 참다 못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갈 때면 반짝이는 별과 새하얀 달님이 마중 나와 주었지요. 반달이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요. 아빠 얼굴도 모릅니다. 반달이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반달이가 엄마를 찾을 때면 할머니는 감자꽃이 피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갯마루에는 하얀 감자꽃이 한창입니다. 늘 혼자였던 반달이는 아침마다 할머니가 일하러 가면 덕구와 바위에서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려도 집에 가지 않고 바위 밑에서 비를 피했지요. 그런 바위는 반달이에게 유일한 놀이터이자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곳이었어요. 그날도 반달이는 바위에서 놀다 낮잠이 들었어요. 그때 눈처럼 하얀 산토끼 한 마리가 바위로 올라와 반달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산토끼는 고개를 갸웃갸웃 두 귀를 쫑긋쫑긋 하다가 덕구가 지저대자 시냇물을 건너 숲을 향해 깡총깡총 뛰어갔어요. 반달이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산토끼를 따라갔지요. 산토끼는 자기를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 숲 깊숙이 들어갔어요. 반달이도 산토끼를 따라 점점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반달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곳이었어요. 잣나무는 물론 큰 소나무와 참나무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이름 모를 풀들이
꽃을 활짝 피운 비밀의 정원이었지요. 한참을 산토끼를 따라가다 반다리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사방은 어둑어둑하고 산토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다리는 무섭기도 하고 집에 돌아갈 일이 걱정되었어요. 어떡하지? 할머니가 오실 시간인데. 혼자 끙끙대고 있는데 어디선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반달아,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아, 정말 다행이에요. 반다리가 꿈을 꾸었나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산토끼를 보았는데 꿈이었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반다리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로는 홍역이라고 했어요. 목구멍이 부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지요. 반다리는 꿈속에서 헤매듯 며칠을 앓았어요. 반달아, 약 먹자. 얼른 약 먹고 나와서 산토끼 만나러 가야지. 반다리는 할머니 말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산토끼 만난 걸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지? 그날 밤 반다리는 할머니가 구해왔다는 약을 먹고 오랜만에 단잠에 빠졌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밤새 토끼야 부르며 끙끙 앓는 반다리를 보살피다 물을 뜨러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하얗게 빛나는 산토끼가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할머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토끼가 문 밖으로 깡충깡충 뛰어나가자 할머니는 홀린 듯이 산토끼를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잘 따라오는지 살피며 한참을 가던 토끼는 신비한 약초가 가득한 산속에서 멈췄어요. 토끼가 멈춘 곳으로 다가가자 예쁘게 빛나는 약초 사이에 까만 똥 몇 개가 보였어요. 향기로운 냄새의 까만 똥과 약초를 들여다보던 할머니가 고개를 드니 산토끼는 보이지 않고 서 있는 곳은 문 바위골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서 향기로운 토끼꽃 똥과 주변의 약초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다렸습니다. 온종일 다린 약을 반다리에게 먹였고 이후 단잠을 잔 반다리가 기적처럼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요. 이날 이후 반다리는 바위에서 놀 때마다 산토끼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고갯마루로 향하는 오솔길을 덕구와 함께 달려가기도 했어요. 언덕 너머로 하얗게 피어있던 감자꽃은 이미 지고 없습니다. 감자꽃이 졌는데도 왜 엄마는 오지 않았는지 반다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에게 묻고 싶지만 꾹 참고 내년에 다시 감자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느 날 근처에 사는 화전민 아저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하는 얘기를 들으니 화전민들은 이제 곧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사하면 바위에서 놀지도 못하고 산토끼도 만나지 못할 텐데. 반다리는 그날부터 매일 잠자리에서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우리 집이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다음 감자꽃이 필 때 엄마가 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발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며칠 후면 반다리가 사는 화전민촌이 철거된다고 합니다. 엄마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감자꽃이 피려면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는데 엄마가 돌아올 집과도
정든 바위와도 작별을 해야 합니다. 반다리는 덕구와 정든 바위에 올라 문바위를 바라봅니다. 그날따라 문바위가 반다리를 보고 환하게 웃어줍니다. 그때 부엉이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반달아, 나를 잊으면 안 돼. 우린 언젠가 꼭 만날 거야. 반다리가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햇살 가득한 바위 위엔 빗물만 가득 고여 있습니다.